대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적은 예산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대만에는 왜 생채소 샐러드가 거의 없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그냥 식문화 차이가 아니에요. 이 질문 안에 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정답이 뭐냐면요. 바로 한 단어예요. 기생충. 네, 맞아요. 좀 으스스하죠. 대만이 아시다시피 덥고 습하잖아요. 이런 기후가 회충 같은 기생충들이 자라기엔 거의 천국 같은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열대성 질병이 늘 주변에 있는데 의료 시스템을 대충대충 만든다? 이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던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나라 초기부터 공중보건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95년에 일본이 대만에 들어왔을 때 온갖 질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근대적인 위생 시스템, 병원, 하수도를 막 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49년 이후에는 국민당이 들어와서 이 보건망을 더 넓혔고요. 마침내 1965년에는 말라리아를 완전히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이었죠.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튼튼한 공중보건 시스템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으니까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만은 GDP의 7%도 안 되는 돈을 의료비에 쓰거든요. 그런데 GDP의 17%를 쏟아붓는 미국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영국도 10%가 넘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환자가 되어서 대만병원에 한번 가본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 대단한 시스템의 이름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줄여서 NHI라고 부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대만에서 아프면요. 과정이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해요. 일단 모든 국민 그리고 거주자까지 전부 다 보험 적용이 되고요. 내가 피부과를 가고 싶다. 그럼 그냥 온라인으로 피부과 전문의를 바로 예약하면 끝입니다. 동네 병원 가서 진료 의뢰서 받아오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고요. 그냥 병원 가서 보험증 딱 보여주고 정해진 돈만 내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시원시원하죠? 그럼 그 정해진 돈이 대체 얼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보통 병원 한 번 가면 환자가 내는 돈이 미화로 1달러 60센트, 우리 돈으로 한 2,200원 정도? 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시스템이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험으로 어디까지 커버가 될까요? 이것도 꽤 놀랍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사랑니 뽑는 거 이런 치과 치료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한의원 진료도 포함돼요. 다쳐서 침 맞으러 가는 것도 보험 처리가 되죠. 물론 예뻐지려고 하는 시술이라든지 그냥 피로 풀려고 맞는 침 같은 건 안 돼요. 딱 선이 있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서양의학이든 전통의학이든 가리지 않고 다 보장해준다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 해주는데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할까요?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대체 대만은 어떻게 이런 고품질 의료를 그렇게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용 통제의 마법,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총액 예산제라는 건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병원한테 1년치 용돈을 미리 딱 정해서 주는 거예요. 이 돈 안에서 올해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세요 하고요. 환자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이 이 예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검사를 더 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아껴 써야 하니까요. 애초에 과잉 진료를 할 유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그걸 이용하는 국민 사이에 유일한 큰 손이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이익을 챙기는 민간보험사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제약회사나 병원이랑 가격 협상을 하니까 엄청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물량인데 이 가격이 안 돼요?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약값을 잡는 방법을 보면 와, 대만 정부가 정말 머리를 잘 썼구나 싶어요. 거의 비법 수준인데
지금부터 그 4단계짜리 비밀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 비밀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 일단 정부가 예전에 병원들이 약값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요.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약은 이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겠다 싶은 공식 가격을 딱 정해서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진짜 대박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병원들을 다시 조사해요. 그러다 어느 한 병원이 제약회사랑 딜을 해서 약을 더 싸게 사온 걸 발견했다? 그럼 바로 그 싼 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전국의 모든 병원에 지급하는 약값을 똑같이 낮춰버리는 겁니다. 병원들끼리 경쟁해서 약값을 낮추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떤 약값이 계속 오른다? 그럼 정부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아, 그래? 그럼 이 약 이제부터 처방전 없이 아무나 약국에서 사게 해줄게 하고 일반의 약품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좀 그렇지만 내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쳐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 예약하고 회사에 연차 내고 가서 검사 샘플 내고 결과 나올 때까지 며칠 기다렸다가 처방전 받아서 약 타고 진료비로 한 $5 내고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그런데 이게 일반 의약품이면요. 그냥 퇴근길에 약국 들러서 약사님 많다 증상 말하고 $3 내고 구충제 사서 집에 오면 끝이에요. 환자의 시간, 돈, 감정 소모를 확 줄여주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진짜 좋은데 근데 왜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걸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반박이 바로 선택의 자유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민간 보험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험의사 좋아하세요? 아마 아닐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보험 그 자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잖아요. 보험회사는 사실 그 중간에서 돈 계산하고 서류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대한 중간 상인일 뿐이죠. 민간보험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낸 보험료가 어디로 갈까요? 물론 환자 치료비로도 쓰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분석가, 변호사,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요. 심지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성공한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 그리고 회사가 챙기는 막대한 이윤까지 전부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딱 나옵니다. 대만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진 스코틀랜드나 캐나다를 보면 병원 수입에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무려 25.3%입니다. 2배가 넘는 돈이 순수한 치료가 아닌 서류 작업이나 행정 처리에 쓰이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미국이 이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캐나다 수준으로만 줄여도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040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00조 원에 가까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솔직히 우리가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로 당했을 때 어느 병원이 더 싸고 서비스가 좋은지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나요? 그냥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달려갈 뿐이죠. 환자에게는 진짜 선택권이 없어요. 오히려 대만 같은 시스템이 병원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서로 더 좋은 서비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경쟁을 제대로 살리는 길 아닐까요? 결국 이 문제는 선택권을 뺏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무엇을 위해 지불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환자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중간상인의 이익과 행정비용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